안녕하십니까. 드디어 이제 마라톤, 그 다음 살라미스, 이렇게 오늘 살라미스 전으로 올 텐데, 자, 우선 마라톤 그 전투를 통해서, 어, 일단 잘 막았어요. 잘 막았는데, 그때도 뭐 많이 연합군으로 왔지만은, 이제 살라미스 대전 요 때는,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500만이 넘는, 그러면은 정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권에 있던 인도 아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이쪽에 있는 데까지 싹 끌어모은 거예요. 용병들 뭐 그러니까 연합군이죠. 연합군으로 이제 간 거예요. 근데 요때 3, 4 때는 그러니까는 정말 맘먹고 다리우스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다리우스가 이제 죽죠. 그러면서 크세르크세스가 원정을 안 갑니다. 일단은 안 가. 어, 안 가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자꾸 가야 된다. 가려고 다 준비됐던 사람들은 이제 가야 된다. 가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아, 저기만 이제 하면은 정말 끝이긴 끝인데 세상 끝까지 다 가보는 건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한 번 멈칫했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같은 시기에 아테네는 그러면 어떠냐? 사실 마라톤 전투는 규모가 어느 정도 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딱 그 동네에서 싸울 정도면은 그렇게 엄청난 대구는 아니었을 거예요. 그리고 거의 아테네를 도와주는 폴리스는 거의 없었어요. 한 하나 정도 도와줬고 스파르타 말씀드렸듯이 제삿날 아부 자살한다. 뭐 좀 친구 그 흉내를 내는 건데 어쨌든 제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빠졌어요. 하여튼. 그러나 이제 세 번째는 거의 전체가 계속 걔네들은 그 정치적 통일체 못 이루면서 싸우면서도 페르시아가 이번에 올 때는 더 엄청 크게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영웅이 나타나죠. 이번 영웅은 뭐냐면 그 장군 집안이 한 10개 집안 돼요. 근데 이제 마라톤 전투 이후로 이제 그 살라미스전에서 그 활약했던 장군은 잠깐만 어 체미스터 클라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. 근데 이 장군도 보면은 상당히 준비를 잘했어. 준비를 뭐냐면은 일단은 그때 이후로 어 그 이후로 거의 근대까지 쓰이게 되는 군함의 전형이 그때 만들어져요. 이 페르시아가 이제 막 수륙 양면으로 올 텐데 우리는 무역하는 배는 많지. 그러나 전쟁용 배가 없었어. 그러니까 배를 전쟁에 우리나라가 그 임진왜란 때 강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기본적으로는 판옥선이죠. 판옥선. 근데 거기도 이제 배 형태 거의 그 이후로 계속 쓰이게 되는 거에
원형이 되는, 근대까지 쓰이게 되는 거에 원형이 되는 군함이 이제 나와요. 그런 것도 하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막 설득도 하고, 너무 크니까는 진짜 다 쫄아버린 거야. 이번에는 보니까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다 모아가지고 기록상 500만이 훨씬 넘는데,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살 때문에 막 태양도 안 보이고 막 강물 뭐 그냥 피로 막 물들이고 막 이런, 그렇게 비유가 될 정도로 많긴 많았던 모양이야. 어쨌든 그 다른 동네보다 훨씬 많긴 많죠 일단. 그리고 페르시아가 확실히 제국은 제국이었고, 그 한편으로는 배 그거라고,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술과 전략이 있는데, 전술 마라톤 전투만 해도 전술적으로 이긴 거예요. 하객진을 펴서. 근데 이제 이 다음에는 육로해로 다 음, 각각 부분에서는 이제 전술들이지만 좀 더 큰 게 이제 전략이잖아요. 전술 전략할 때 전략가야 이 사람. 그래서 어, 페르시아에서도 나름대로 엄청 준비를 하고 막 엄청난 물자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, 육상에서는 약탈을 하면서 오면 되니까는 그다지 보급 그게 필요하지 않았는데, 해상에서는 이제 펠로폰네소스의 그 해협 거기를 배로 다 배를 묶어서 배로 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, 다리를 만듭니다. 배들을 묶어서 뭐 역사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죠. 동서 고금에 어, 고에 많이 있죠. 배 이렇게 묶어서 배 다리 만드는 거.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고 할 때 이제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, 그리고 스파르타를 비롯한 다른 데까지 다 이번에 참여를 해요. 특히 스파르타의 300, 이게 이제 어, 거기가 어, 테르모 필레스 그 지형, 그리고 또 살라미스의 그 바다,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을둘목을 선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전술 전략의 승리. 왜냐? 분명히 다른 전체적인 보병은 확실히 그 그리스가 만만치 않았어요. 우리 저 임진왜란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. 적은 배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. 근데 배에서 만약에 걔네들이 넘어오죠. 넘어와서 백병전 하면은 걔네들은 사무라이 시대를 계속 겪은 애들 아니에요. 좀 일찍부터 잡으면은 해이안 시대 이후부터 계속 겪은 애들이야. 그러니까는 백병전 하면은 뭐 그걸 피했다고 해요. 근데 마찬가지로 보병이 엄청 세기 때문에 백병전에서는 페르시아 뭐 해봤자 백병전에서는 그냥 막 그냥 날라다녀 진짜 300처럼.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화 300이라든지 그 영화 뭐 명량이 됐건 한산이 됐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기록 얘기하는 거예요. 역사 기록에 그 영화에서는 명량 그런 데에서 백병전에서도 우리가 이기잖아. 뭐 이순신 장군이 막 그 백병전에서도 막 하고 하잖아요.
근데 역사 기록에는 백병전 하면은 저놈들은 짐승들이라서 너무 그냥 막 혼자서 막 일당백이야.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도 보병이 백병전 가면은 엄청 세. 엄청 세. 맨날 군사훈련하고 하는 막 스파르타 같은데 얼마나 세겠어. 다른 그리스인들을 제압할 정도로 이렇게 군사훈련하고 아 전쟁 좀 났으면 좋겠다. 맨날 그랬다는 거야. 왜냐면 평소 훈련이 너무 빡세니까. 전쟁 나면 널널하거든. 걔네들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. 근데 그걸 빼놓고 다른 모든 전력에서 잽도 안 되지. 근데 왜 전략적인 승리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기병이 있었거든. 페르시아 기병이 있었어. 근데 보병끼리면 몰라도 기병이 들어가면은 보병은 상대가 안 되죠, 당연히. 아, 기동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게 상대가 안 될 텐데 기병이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는 어떠한 전술 전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자신의 영역이니까 나아발이니까 을들목을 선택을 한 거고. 그래서 육상에서도 을들목을 선택을 해서 300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저기는 맞죠. 스파르탄 300은 맞지만은 그리스 전체로 하면 그거보다는 이제 또 다른 데도 몇백씩 있었어. 잘 싸웠어. 근데 특히 스파르타의 300은 걔네들보다 압도적인 그 백병전을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전부 다 죽었지. 그리고 뭐 거기는 이 어떤 군인 그 저기로 볼 때는 거기는 정말 좀 제대로라고 볼 수 있지. 그거를 제외하고 군국주의를 제외하고 많이 처지는 곳이긴 했지만은 어, 왕이 직접 이끌고 나가고 이 다리우스만 해도 직접 나간 건 아니거든. 근데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크셀크세스가 되면은 그 양반도 직접 나오긴 나와요. 그러나 직접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한 다음에 죽죠.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군인 정신 뭐 이런 걸로는 굉장히 평가를 받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육상을 일단 막아내.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.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무기 개량을 하고 전략 전술을 통해서 살라미스에서 이제 또 승리를 하는 거야. 막아냈다고 봐야죠. 막아내고 이 앞쪽에 마라톤도 그렇지만은 이번에도 어 막 끝까지 추적해서 이렇게 그 하진 않고 아마 이제 노량이라든지 이 영화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이 언젠가 또 외놈들이 또 올 거다 끝까지 추적해서 막 했었죠. 빠져나가려고 별의별 방법을 그 막 국제적으로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했었잖아요. 근데 그거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니까 사실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한 거고 그리스는 사실상은 방어를 한 것이고 방어에 성공한 것이고 그러니까 공성전에서 성공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거칠게 말하자면 그리고 추적해서 막 섬멸할 수는 없어. 그 대군을 500만 넘는 데는데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뭐 500만 넘었을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그리스의 그 병력으로 쫓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든. 근데 또 그때 이 배달이 거기도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 야 이걸 공격을 해서 끊어버리냐 아니면 놔두냐 이거 보급로 끊기면은 더
도간에 저 궁지에 몰린 그게 돼가지고 완전히 막 더 공세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작전 회의 같은 게 막 있는데 어 결국은 그걸 놔두는데 알아서 이제 풍랑 때문에 그게 다 망가집니다. 망가지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전략 전술과 천운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의 손을 들어준 거죠. 그러면서 결국은 방어에 성공을 해. 근데 그 방어에 성공을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어, 아주 센 놈이 있는데 잘 막았다가 아니라 방어에 성공을 했을 뿐이지만 그쪽으로 더 들어간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리스 쪽으로 음,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뭐 계속 간 건 아니고 금세 또 이제 시들시들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리스 문명, 헬레니즘 이쪽으로 어, 뭐라고 하면 좋을까? 주도권이 옮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오늘 셀라미스 그 해전까지를 봤는데, 그러니까 1차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격을 제대로 못하고 끝났고 2차에서는 좀 더 모아서 갔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또 잘 막혔고 그럼 세 번째는 완전 대규모인데 결국은 어 이건 너무 커. 그래서 그리스 연맹 중에서 좀 하는 곳은 다 왔고 특히 이제 스파르타가 육로에서 잘 그렇게 막아주면서 시간을 번 것, 이게 굉장히,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뭘 제대로 막아주고 제대로 이렇게 성과를 내면 우리나라 때도 육상에서 다 엉망이었지만은 해상에서 보급을 걔들이 이제 외놈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순신 장군이 해상대권을 그냥 뭐 휩쓸어 버리니까는 안 되잖아.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제지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전략 전술적인 것도 겹치고 또 어쨌든 운도 따르고 하면서 살라미스 해전까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전이죠. 그게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를 방어했다의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 세계가 앞으로 나올 알렉산더 제국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그리스 문화란 말이에요.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. 그 세계가 주도권을 주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과의 싸움을 막아낸 것. 그래서 이겼다고 하는 거야.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게 방어를 한 거지.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차이를 잘 막았어. 잘 막았고, 어, 그럼으로써 이제 훗날에는 아, 이제 양쪽의 힘의 강약이 바뀌게 되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부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전쟁을 일단 마무리합니다.